자, 블러썸이듀 파이널 모의고사 1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33번까지 끝냈었고 지금 강의에서는 34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5개의 문제를 골라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빈칸 추론 34번 바로 시작해보자.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으면 그냥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연결사를 안 찾을 수가 없죠. but라는 연결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중간에 한번 띡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아, 뭔가 글의 흐름이 한번 굴절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게 빈칸과 관련된 말인지 빈칸과 반대되는 말인지는 잘 가려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좀 편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빈칸이 처음에 있으니까 좀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부분이 주제와 거의 밀접한 부분일 텐데 빈칸이 초반부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읽고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건 좀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지문이니까 잘 보세요. 이 라마 찬드란에 따르면 고통이라는 것이 뭐와 같이 바디의 이미지처럼 신체의 그 상처럼 페인이라는 것이 빈칸 하나 돼.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니 요 고통의 특성이 뭔데를 고르는 문제 아니야. 되니? 그러면은 뒤에 봐봐. This assertion, 이러한 주장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시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러한 주장이라는 것은 빈칸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빈칸에 갖다가 내가 초록색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this assertion 역시 요거 초록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됐습니까? 근데 되게 골 때린 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 지문이요. 이러한 주장은 반대된대. 대조가 된대. 뭐와? 상식과 그리고 전통적인 신경학적 관점과는 대조가 된대. 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재밌네. This assertion까지는 요 빈칸을 의미하는 건 맞는데 뒤에 보니까 반대된다라고 하니까 요 common sense부터 빨간색이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신경학적 관점 여기까지는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관점이 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칠 때 우리의 고통 receptors 수용기가 한 방향짜리 이게 뭐라고 하죠? 원웨이 하는 거. 뭐라고? 단방향에 신호를 보내는 거야. 뇌의 고통 센터에. 지금 봐봐. 전부 다 그냥 여기서 끊지 말고 전부 다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읽을 여기까지 전부 다 요 assertion과 반대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contrary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고통 수용기가 한 방향짜리 단방향 시그널을 보낸대. 뇌에 고통 센터가 있나 보지, 거기. 그런 다음에 that 고통의 강도인데 인지된 고통의 강도가 비율적이래. 뭐랑 비율적이냐면 부상의 심각함의 정도와 비율적이래. 그러면 이러한 관점과 대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 찾고 싶은 건 뭐냐면 플러스라고 할게 이거를 요 빈칸에 들어간 초록색 말을 찾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요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으로 된 마이너스 관점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요 마이너스에 뭐라고 하냐면 고통이 느껴지면 고통의 신호를 보내. 어디에다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요? 그렇잖아. 고통의 수용기가 고통의 신호를 보낸대. 뇌의 고통센터에 보내는 거 아니야. 됐어. 우리는 추정하는데 고통이라는 게 항상 fires가 동사로 보고하답니다. 정확한 데미지 보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 역시 아직까지 빨간 줄인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여기 버튼을 빨간색 하지 말고 보라색으로 하자. 거슬러 올라가는데 데카르트 철학자 고시대까지 올라간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뇌를 갖다가 수동적인 어떤 수령자로 본 거야. 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까지의 흐름은 고통 신호가 뇌에 전달된다. 그럼 뇌는 고통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버트의 정체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이 초록 색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게 연결사의 힘 아니겠어. 이 관점 아직까지 무슨 관점이야? 요 관점이겠지. that view니까. 요게 overturned 전복된다. 뭔가 이제 반전을 맞이하지. 언제? 요때 당시에. 이때 신경과학자들 이 사람들 패트럭 월 같은 사람들이 썼는데 가장 중요한 기사를 썼대. 뭐에 대한 거냐면
고통의 역사에 대한 거야. 그럼 여기서 overturned 했으니까 이제 약간 이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론은 주장하는데 지금부터 초록색이겠지. 고통 시스템이라는 게 퍼져 있다라고 주장을 해. throughout 전체, 뇌 전체, 그리고 척추 전체에 퍼져 있대. 그리고 far from ing 뭐뭐와 관련 없다는 뜻이지. 수동적인 고통의 어떤 수령 잘하는 거는 관련이 없다는 거야. 뇌가 항상 통제하는데 고통 시그널을 통제한다는 거야. 시그널을 받는 수령인이 아니라 얘를 갖다가 오히려 통제하는 거구나. 그러면 뇌라는 게 고통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고통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그럼 이 수동적이 아니라 얘는 능동적인 단계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얘에 따르면 고통이라는 건 어떤 거야? 빈칸이래. 그럼 최소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있는 뇌가 고통 신호를 전달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줘야겠지. 왜냐면 이걸 갖다가 고통을 보고 어떻게 빈칸이 이건지 알아요? 하시겠지만 여기서 disassertion이라고 하면은 이 주장이 나오려면은 이 빨간색과 반대되는 주장이니까 사실상 얘랑 반대말을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을 갖다가 뇌가 항상 뭐를 통제한다? 고통 시그널을 통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을 갖다가 요거를 뒤집은 요 형태로 보셔야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올려도 괜찮고 아니면 저기서 내가 쓴 글을 갖다가 넣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되세요? 그러니까 글이 되게 재밌단 말이야. 사실상 중간에 버트가 있고 빈칸 뒤에 문장이 빈칸을 부연 설명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로 빈칸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서 버트를 주고서 실제로 빈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 데서 여기 부분에서 줬다라고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빈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이게 야기가 되는데 근육의 긴장감 나오는 순간 넌 그냥 빠이빠이구나. 근육의 긴장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두 번째,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투영되는데 몸으로 투영된다. 어때? 뇌에서 고통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몸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죠. act as 역할을 하다. 뭐로써? 자연적인 방어 기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고통이 자연적인 방어 기제야? 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까? 뭔 소리야 이게. 이걸 아예 말이 안 맞네. 고통이라는 게 경고 시그널이야.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건 너무 상식적인 차원 아니니? 상식은 맞는데 이건 아니죠. 상식적인 말이긴 하나 지금 근거가 없잖아 이 말은.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한데 피할 수 없는 반응이래. 고통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반응이야. 뭐 없이? 뇌에 적극적인 어떤 간섭이 없는 피할 수 없는 반응이야? 아니지. 뇌에 간섭이 있죠. 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도 틀리다. 답은 그대로 2번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4번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고 다시 좀 보면은 결국에 고통이라는 게 뇌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뇌가 느끼고 나서 그거를 신경 그걸 통해가지고 뭐를 통해서? 어디 있었냐? 고통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뇌에서 퍼뜨려 주는 거야.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진 고통, 뇌가 인식한 다음에 그 고통 신호를 보내가지고 몸이 아야 하고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글의 흐름을 봤을 때 요 말이 제일 중요했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disassertion. 이 주장이라는 것을 그대로 빈칸의 말을 받는 거고 그것이 뭐랑 대조가 되는 거냐면 요런 거 밑에 있는 요 말과 대조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말을 갖다가 반대로 넣는 게 이 빈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버트를 기점으로 밑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플러스 내용으로 즉 빈칸 내용으로 바꿔서 한 번 더 풀어줬다는 거. 알겠니? 흐름을 빈칸 문제를 맞추고 해석을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모의고사라든지 독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글의 흐름을 평가원 문제에 맞게 계속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그게 본인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면 선생님의 방법을 좀 빌려다가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보려고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36번으로 갈 텐데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1강을 듣고서 그 다음에 몇 강이었지? 여기 16강이었나? 문장 순서 배열이? 거기를 들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확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봐봐. 이거 내가 왜 강조하는지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능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순삭해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게 안 됐으면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봐봐. 언더라인 기저에 있는 생각인데 세계 역사의 기저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상호작용인데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닮아있 대. 어떤 관계가 아니라 당구공, 빌리아드 볼스가 아니라 오히려 박테리아들과 닮아 있다는 거 아니야. 정리 잠깐 해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뭐랑 닮아 있지가 않고 당구공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랑 닮아 있다? 뭐랑 닮아 있어? 박테리아랑. 요거 아니야 정리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밑에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연결사가 포인트예요. 연결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similarly와 however가 나오잖아. 좀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A번을 읽고서 한 줄만 읽어봐. 여기까지만 읽어봐. 그러고서 너네들이 이거를 지울 수 있겠다 아니면 남겨둬야 된다. 두 개가 갈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사하게 인간 사회는 서로 접촉하는 인간 사회는 영향을 미친대.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대. 말이 돼 안 돼? 앞에서 뭐라고 해? 인간의 상호작용은 당구공이 아니라 박테리아처럼 한대. 알겠어. 근데 유사하게란 말이 나오려면 뒤에 인간 사회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데 그럼 앞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죠. 무슨 말이냐면 A 다음에 A는 B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similarly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A는 B다라고 썼으면 뒤에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C는 B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이야? 원숭이들은 자기들의 새끼를 끔찍하게 아낀다. 비슷하게 인간들도 지금 소재가 다르지. 여기서 원숭이, 여기는 인간 아니야. 인간들도 자기의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similarly가 얘에 붙으려면은 이 문장이 여기도 어떤 사회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가 나와야겠지. 근데 전혀 관련 없는 문장이잖아, 이거는요. 그냥 인간 상호작용이 당구공 같지가 않고 박테리아 같다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얘를 바로 지워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워지는 보기는 내가 충분히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럼 A 앞에 나올 문장은 얘가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럼 A 앞에 나올 문장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가 나와야겠지. 단지 그 소재가 인간이 아닐 뿐 영향을 준다가 나와야지랑 붙을 거 아니야. 이게 되니 이거? 좀 어렵나? 원숭이들은 자기의 새끼를 끔찍하게 생각해. 유사하게 인간들도 소재만 달라지고 똑같은 말 한다고요. 됐습니까? B와 However, 그러나 박테리아는 근본적으로 형성한대. 서로의 모양을 형성해 준대. 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봐봐. 알겠어. 근데 however가 왜 나와? 어떤 거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어떤 거는 형성해주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 상호작용은 당구공 같지 않고 박테리아 같다랑 이거를 however랑 쓴 걸 뭔 상관이야? 역점의 느낌이 안 드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럼 C겠네. 가볼까? 당구공은 rolling around 굴러다니는 건데 테이블을 굴러다니는 당구공은 충돌하고 영향을 준대. 서로의 궤도에 영향을 준대. 밑에 있죠, 이 단어.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서로를 바꾸진 않는데 8개의 공이야. 뭐 한 후에도 그것이 다른 공에 의해서 부딪힌 후에도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궤도는 바꾸지. 그런데 서로한테 영향은 없어. 똑같이 부딪혀도 똑같은 공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문제를 조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당구공아니야. 이 당구공아니야. 여기는 박테리아죠. 여기 인간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초록색끼리 비슷한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얘 얘기하다가 similarly가 나온 다음에 얘가 가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할 다르다면서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서로를 바꾸지 않는다는데 유사하게 인간 사회는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 논리적으로. 그럼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박테리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요. 하지만 박테리아는 안 읽어도 느낌 알겠어요. 이제 무슨 느낌이야? 영향을 준다가 돼야겠죠. 근본적으로 서로의 모양을 형성해 준다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멤브란스 밑에 있겠죠. 얇은 막인데 박테리아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pores 뭐든 구멍 같은 걸로 박테리아가 교환할 수 있다는 게 영향을 주는 거지. 유전적 정보를. 그래서 심지어 근본적으로 서로의 기본적인 구성을 얼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터치할 때. 마찬가지로 소재는 지금 박테리아에서 인간으로 가지만 역시나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답을 그대로 쭉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순서비열 풀 때 쉬운 방향으로 가라고 하고 문장 삽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사 잘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사를 봤을 때 해석만 띡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사를 통해서 어떠한 논리적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누군가한테는 시간을 잡아먹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한테만큼을 이게 진짜로 보이는 순간 뭔가 하나의 빛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로 여러분들. 알겠어? 잘 활용을 해보자고요. 활용을. 그러니까 배워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독해 수업이 선생님이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수년간 다 좋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듣고 바로 적용해라는 거 하는 게 나도 무리한 요구죠.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기간 내에 최대한 해보자고요. 해서 적용해서 점수를 승화시켜 보자고 우리가 한번. 응?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진짜 할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좀 개념 같은 거 있으면 잘 받아먹지만 말고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넣고서 봐. 그러면 조금 더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가 느껴진단 말이야. 알겠어? 됐습니까? 넘어갈게. (38번으로) 갑시다. 보시면 문장 삽입이란 말이야. 문장 삽입은 연결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연결사가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이 말 중요해요. 단절이라는 말이 중요해. 단절.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곳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디가 더 정확해라는 느낌보다는 처음에는 지문에서 빠진 데가 없나?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가자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명시적 단절 아니었어. 앞에는 복수명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they라고 해버리면 요 문장 사이에 들어가야겠지. 요렇게 들어가야겠지. 이런 거. 됐어? 그것도 안 되면 논리적인 구조,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위상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이런 걸 따져보자고 했어.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지잖아. 그것도 안 되면 완전 안 되는 걸 지운 상태에서 제시문에 있는 뭐를 활용해서 단서 같은 걸 활용해서 단서면 뭐 this나 that 같은 것들, this, such 같은 거 활용해서 하나씩 좀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고요. 됐습니까? 소재와 내용을 이해해가면서 가볼게. 하나의 트룹, 뭐 군대나 무리가 되겠지. 카라멜에 대한 맛은 발달되었는데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음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안 좋은 풀이법은 뭐냐면 this new food가 있으니까 앞에 new food가 있겠지.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새로운 음식은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체크는 해놔. 단서가 있으니까. 도입함으로써 이 새로운 음식을 식단에 도입함으로써 어린 소수자들의 식단에 누군지 모르니까 추가 설명. 낮은 건데 지위 단계가 지위 계단이 낮은 애들의 식단에 새로운 음식을 도입하면서 이 카라멜에 대한 맛이
발달되었다. 뭐 이런 뜻이네요. 됐습니까? 설령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문장, 지문 중간에 들어가 있던 문장이 끄집어져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문장 중간에 있는, 지문 중간에 있는 말부터 먼저 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되면 좋은 거고. 지금은 되는 편이잖아. 그치? 안 되더라도 여긴가 뭔가 단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가볼게요. 우리는 유일한 종이 아니에요. 주는 종인데 때때로 잘못된 어떤 difference, 복종을 주는 유일한 종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주나 보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권위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된 복종을 하는 유일한 종이 아니야. 그럼 다른 종 나오겠지. 그럼 멍키 컬러니 괜찮네요. 원숭이 군집에서 엄격한 우세 계층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딱 완전한, 되게 빡빡한 그러한 원숭이 사회에서 이득이 되는 혁신이 빨리 펴지지 않는데 뭐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배워지지 않는다면, 배워지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이야? 얘가 얻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미넌트 애니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세한 동물이니까 원숭이 계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피라미드로 그자. 거기 상부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세한 동물, 우세한 그 집단에 의해서 처음에 신문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빨리 퍼지지 않는다는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요 꼭대기에 있는 가장 센 애들이 먼저 취득하게 되면 밑으로 퍼지는 거 쉽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 When a lower animal, 예시지. 더 낮은 계층에 있는 동물이 배웠어. 새로운 개념을 먼저 배워. 그러면 군집의 나머지들은 대부분 주로 잘 몰라. 그것의 가치를. 그치? 여기 있으면 빨리 퍼지기 쉬운데 밑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 아니야 지금? 괜찮죠? 하나의 연구, 아직까지는 뭐가 없어? 단절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3번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서 새로운 음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울 건 지우고 갑시다. 1번도 2번도 3번도 좀 이상하다. 연구인데 도입하는 거야. 새로운 음식. 이제 눈에 좀 들어오지. 아, 새로운 음식 나왔네? 근데 바로 4번이야? 아닐 수 있다고요. 여기일 수도 있잖아. 5번일 수도 있잖아. 새로운 음식 맛에 대한 소개에 대한 연구는 누구한테? 1번 원숭이한테 새로운 맛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는 제공하는데 좋은 예시를 제공한대. 볼까? 맛인데 카라멜에 대한 맛이 인치가 조금씩 스며드는 거야. 천천히 위쪽 랭크로 스며든대. 1년 반 정도 있다가 오직 51%의 이 군집만이 요것을 얻었대. 아, 그러니까 1년 반 지나니까 여기서 한 51% 정도가 요 맛을 알고 있더라. 그리고 여전히 어떠한 리더 중에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가 되겠지. 여전히 위에 있는 49%는 모른다는 거야. 됐습니까? 카라멜이 뭔데 이러는 거야. 대조해보래 이것과 무엇이 있었는지. 세컨드 트룹에서 여기서는 미리 도입된 건데 이번에는 리더한테, 얘한테 도입된 거야. 밀을 먹는 건데 그 시점까지는 원숭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야. 밀이라는 게. 그게 퍼졌대. 전체 군집에서 4시간 만에. 아니 밑에 있는 짬찌한테 하니까 1년 반 동안 가도 50%밖에 안 되는데 위에 있는 애한테 먹여주니까 이게 4시간 만에 다 퍼진 거 아니야. 이렇게 대조하는 것도 보여주는 글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일부러 다 읽었는데 봐봐. 딱 봤을 때 여기가 끊긴다는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딱. 근데 이런 느낌은 들거든. 그래도 선생님 다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잘했어요. 다 보일 수 있어. 근데 잘 가보자고. 일단은 뭔가 완전히 아까 단수명사밖에 없는데 대의가 나오는 그런 약간 바로 띄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1, 2, 3번을 지웠는데 여기는 new food가 없기 때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this new food가 나오려면은 food가 있어야 되는 나오는 시점이 여기부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해책을 펴보시면 선생님이 추가적인 힌트에서 시간상의 순서를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조금 글이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요거 그 문제 순서별 문제에서 시간상의 순서를 좀 보라고 해요. 됐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지시어.
요걸 좀 봐줘야 돼. 됐습니까? 봐봐. 해석해보면 카라멜에 대한 맛이 발전되는데 도입한데 새로운 음식을 요 밑에 있는 애들의 식단에 도입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서 맛인데 카라멜의 맛이 도입이 됐으니까 스멀스멀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시간상 당연히 얘가 들어온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This new food를 봤을 때 여기도 요 taste of 카라멜을 새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 자체와 가까운 게 지금 4번이지 5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4번이 괜찮아. 선생님이 더는 최대한 쓰지 말자고 했지만 얘까지 적용해보면은 여기는 a taste지. 여기는 더 테이스트죠. 어떻게 보더라도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유치하게 또 뉴 푸드니까 선생님 디스 뉴 푸드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접한 맥락이 여긴 적용이 되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풀어보면은 시간상의 순서, 즉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도입이 돼서 낮은 단계 애한테 가니까 그 다음부터 인치드 업 하겠죠. 이 말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반박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자고요. 알겠습니까? 단절이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 때 지금은 논리 구조로 따질 만한 글이 아니니까 그대로 해석으로 가는데 여기서 소재가 카라멜, 여기도 카라멜. 그럼 이 근처에 있어야 할 텐데 시간상의 순서로 보니까 도입이 돼야지 이게 올라갈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this new food가 위에 있던 이 new food를 그대로 받는 거구나까지 알 수 있고 여기는 a taste가 뒤에 있는 the taste로 변환된 거구나까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근거를 잡아도 모두 다 4번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4번까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지우고 이어갈게. 자, 이어서 3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요. 약간 글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 글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 자체는 좀 내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보기에는 약간 만만해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보면은 연결사 있어. On the other hand 얼마나 고맙니? 그러니까 한편이니까 위아래 흐름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중간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도하게 제한적인 저작권 법이 취할지도 안 나왔나? 안 나왔네요. 취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마음을 식게 하거나 되게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야. 뭔가 얼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대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작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갖다가 찬물 확 끼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요 문장만 봤을 때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저작권 법이라는 것을 일단 마이너스로 보는 입장이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마이너스로 바뀌는 측면에서 얘가 쏙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첫 문장을 읽으니까 저작권이라는 것이 소재죠. 두 가지 양날의 검이래. 그러면 봐봐. 뒤에 봐봐.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이렇고 한편으로는 저렇다. 얼마나 글이 친절해. 그러니까 이 one hand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만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봐봐. 저작권이라는 게 주요한 수단이래. 보호하는 수단인데 작가들의 문학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인 건 상식적인 거지. 알겠어. 작가들이 법적인 능력이 없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이니까 없으면 뭐 하는 거냐면 남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들의 작품을 베끼지 못하게 하는 prevent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남들이 그들의 작품을 베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인 능력이 없으면 야 하지 마 고소할 거야 이런 능력이 없으면 매우 어려울 거래. 뭐 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프릴로드랑 똑같아. 프리클로드. 남들이 뭐 하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작가의 노력에 대한 결식, 즉 나의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 능력이 없으면 야 베껴 쓴다. 고소해. 너 고소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능력이 없으면 남들로 하여금 내 작품을 아무런 이런 보상 없이 나의 노력의 결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야? 어쨌든 간에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작가의 뭐를 막아준다?
남들로부터 도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어떤 신변을 지켜주니까 플러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어디까지는? 3번까지는. 그래서 운이 좋게도 강력한 커피라이트 로우스가 있대. 저작권 법이 있대. 운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도 플러스로 보는 것 같아. 이게 가능하게 하는데 작가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남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잘못되게 그들의 작품을 appropriate 사용하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게 한대요. 아, 저작권에 걸리니까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게 한다까지 다 플러스가 맞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플러스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 작가들은 종종 자주 사용하는데 남들의 작품을 사용한대. 그래? 알겠어. 뭐로써? 베이시스, 기본으로서. 뭐에 대한 기본이냐면 연구나 문학적 발전에 대한 기본으로서 쓴다는 거야. 그래? 근데 여기 앞에서는 강력한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네. 좀 이상한데? 때때로 인용하는 정도까지 일부분을 다른 작품들, 남의 작품들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정도까지도 써먹는데요. 근데 여기는 뭔가 남의 걸 갖다 쓴다의 뉘앙스가 든단 말이야. 완전히 뺏기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 이어지나? 플러스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강력한 게 적용되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쵸?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저작권법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많은 작가들이 제한받을 것이야. 두려워서. 그들이 남의 작품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거지. 아, 저작권법 무서워. 이런 거잖아.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감, 법적 의무,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제한받을 수 있대요. 그럼 지금은 좀 이상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좀 유동성을 제공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빡세면 많은 작가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무서워한다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 마이너스의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5번인가? 흐름을 봤을 때 여기가 어려워요. 4번인지 5번인지 좀 헷갈린단 말이야. 봐봐. 한편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커피라이트 로우스, 저작권법이 작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느낌을 잘 봐봐요. 여러분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창의적인 노력을 막는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가들은 종종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뭐로써? 연구나 문학적 발전의 토대로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들의 창의적 노력을 갖다가 커다란 제너럴의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작가들이 사용한다. 남들의 작품을 요게 창의적인 어떤 노력의 일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스페시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흐름은 G에서 S로 가니까 여기에 살짝 넣어보면 흐름이 딱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제한된 저작권법이 작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막을 수 있대. 좀 이유를 보니까 작가들은 종종 남들의 작품을 쓰기도 하거든. 뭐로써? 진의 연구나 문학적 발전, 글 쓰는 것 같은데 근간으로서 베껴오기도 해. 때때로는 아예 인용하기도 해. 이러한 관점, 즉 남의 것을 좀 갖다 쓰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작권법이 너무 빡세면 유동적이지 않으면 금지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어. 많은 작가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런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3번 뒤, 4번 전까지는 이게 플러스 느낌이 맞단 말이야. 그러면 전환되는 느낌을 빡 줘야 되는데 4번에서 안 들어. 아니 갑자기 여기까지 빡센 게 좋다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작가들이 갖다 쓰기도 해. 뭐야? 그럼 마이너스인가? 모르겠어. 그리고서 다시 한번 재심을 쳐다보니까 노력 같은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노력 같은 게 뭐냐면 남들의 것들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좀 어려운 형태로 가네요. 그리고서 이러한 관점이라는 것은 남들 걸 베껴 쓴다는 관점이니까 5번도 흐름이 괜찮단 말이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4번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게 만만하게 봤던 문제인데 풀어보다 보니까 뭔가 연결사를 딱 넣어야겠다는 단절이 느껴지지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구조가 어렵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글의 흐름을 논리적 흐름까지 가져가 보니까 창의적인 노력들, 그 다음에 요 과정 중에서 남들의 것을 갖다 써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 이렇게
커다란 느낌에서 작은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것. 여기까지 논리적 흐름을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연결사가 나오는 문제는 단절이 딱 느껴지는 포인트에서 딱 넣어버리면 그만이긴 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좀 힘들었으니까 내용이 조금 뭔가 바뀌는 것 같지만 뭔가 확신이 안 든다. 그랬을 때는 논리적 구조까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자, 마지막 4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문 완성이니까 바로 요양문부터 분석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자고요. 보시면 또 예술이네. 예술 작품, 모든 예술 작품. No matter how precisely, 아무리 정확하게 그 예술이라는 게 오리지널 원본을 갖다가 빈칸할지라도, 드러낼지라도, 모방할지라도, 설명할지라도, 회상할지라도, 증명할지라도 이 예술이라는 게 뭐가 아니라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창작물이래. 그래, 결국에 예술이라는 게 복제가 아니고 창작물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exists 존재하는데 on its own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절대 빈칸하지 않는데. 그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니까 be라는 말은 이어 말과 반대되는 말이겠죠. never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자고요. 예술이 소재인데 예술이라는 게 아무리 원본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얘는 창작물이야. 절대 비가 안 돼. 이 얘기잖아. 요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봐봐. 모든 아트는 크리에이션이다. 똑같은 말 하죠. 여기서. 유니크 크리에이션. 똑같은 말. 뭐에 관계없이 얼마나 면밀하게 모방이라는 게 오리지널을 대략화하는 거니까 뭔가 따라 할지라도 예술은 창조물이야. 아무리 꼼꼼하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모방이 오리지널을 따라 했을지라도 그러면 예술은 뭐다? 창조물이다. 아무리 정확히 아무리 면밀히 그것이 오리지널을 뭐 했을지라도 따라하고 모방했을지라도가 되겠죠. 앞에 대놓고 나오잖아.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 했을지라도 얘밖에 없어요. 드러내는 거 아니지. 이것도 나 될 수 있나? 남겨놔. 남겨놔. 설명하는 거 아니죠. 회상하는 거야? 증명하는 건가? 얘가 너무 정확하잖아. 근데 그치? 크니까. 보기가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계속 보자. 심지어 가장 엄격한 시도 만들려는 절대적인 유사성을 만들려는 시도도 그러니까 맘먹고 진짜 이 그림과 내가 똑같이 카피해 봐야지라는 시도도 궁극적으로는 셀렉티브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제 같은 느낌이야? 아니면 창조 같은 느낌이야? 창조죠. 이것도 사실상 뭐야? 예술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또 다른 창작물이다. 이런 느낌이죠. Doing a portrait, 어떤 초상화를 그리면서 아티스트가 요청할 수 있어. 대상한테 야, 너 좀 표정 좀 심각하게 지어봐. 웃지 말고 라고 할 수 있어. 이게 고르는 건데 특정한 측면을 고르는 거야. 그 사람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모르겠지. 근데 for example이 있으니까 그냥 위에 말과 아래 말이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지금 초상하면은 대상물을 그대로 베끼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요청해? 야, 심각한 표정 지어. 웃지 마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있을 텐데 그 사람 자체의 웃지 않는 일부분만을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 그림도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창작물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뜻이야. 근데 몰라도 되지. 왜냐면 같은 말이겠거니. for example이니까. 됐습니까? 우리 알아. 모나리자를 알아. 이게 대상인데 가장 유명한 초상화야. 세계에서. 뭘 통해서? 그녀의 미스터리한 웃음을 통해서. 그치? 그림 보면 웃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초상화래. 근데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 entire person. 그 모나리자 전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그렸다 할지라도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또 다른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술의 보물, 미술의 어떤 그런 보물 같은 건 뭐냐면 그것의 실체가 lives forever. 영원히 살아남는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예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술의 보물, 예술의 보석 같은 측면이 뭐냐면 그 실체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야.
최종 산물은 실제로 현실에 대한 추가이지 단순히 완전히 그것을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야. 즉 창작물이라는 거야. 그 창작물은 영원히 있다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요게 예술이라는 게 창작물인데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절대 뭐 안 하겠어. 여기서 live forever를 쓰잖아. live forever. never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never die겠지. 그럼 뭐야? 똥알 쳐있네 여기. 모방하는 거야. 모방하는 거. 이것은 절대 아무리 이거를 모방한다 해도요. 이거는 창작물이라고 절대 다이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페리시 죽다니까. 답을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여기서 살짝 익사이트가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약만 잘 정리를 하면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어휘들이나 문맥만 보더라도 그 소재의 문맥만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회차를 좀 마무리를 지을 거고 여기 문제들보다 좀 뒤에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것도 잘 복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는 뭔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 혼자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강의에서 뭐라고 했더라? 아, 이때는 이거. 요때는 뭐 이런 연결사의 개념들. 요때는 단절.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잖아. 아, 요때는 커다란 개념에서 작은 개념. 요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천천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강의를 들을 때와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걸 좀 느껴보시면서 복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